그래서 그러니까 인상 비평 정도만 네. 하기로 하죠.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뭐 길게 얘기할 만한 지지율이 지금 아닌 것 같고요. 이인재 전 의원이죠. 6선까지 했는데 이제 지난번에 떨어졌습니다. 네. 사실은 국회의원 떨어지면 정계를 은퇴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분은 더 높은 대선에 지금 도전하겠다는 거고요. 당적 변동을 15번인가 16번 이런 정도에서 네. 지금 물론 이제 본인의 의도하지 않은 당적 변경도 여러 번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이번에 4번째 도전입니다. 네. 1997년에 한나라당 경선에 불복하고 대선 출마해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에 역설적으로 공을 세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02년에는 노무현 후보하고 경선을 해서 역전을 당했죠. 패배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때도 이제 대선에 나섰던 걸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07년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서 0.68% 무슨 뭐 샤프심 굵기 비슷하죠. 네. 지지율로 이제 16만 표를 득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번에 2017년에 다시 대선에 지금 도전 중입니다. 네. 2002년 대선 때 역전을 당했다. 노무현에게 노풍에 밀렸다. 이때 제가 기억에 남는 건 그 당시 제가 이제 이인재 후보의 이른바 마크맨이었는데 그 경선 시작하기 전에 워낙 바둑을 좋아해요. 이인재 후보가. 그래서 제가 그 방에 가끔씩 놀러 가서 가끔씩 바둑을 두곤 했는데 그분의 특징이 절대로 돌을 안 던진다는 겁니다. 네. 아무리 대마가 잡혀도 끝까지 개가를 해서 돌을 다 드러내서 세볼 때까지 절대로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 대단한 승부서다, 승부욕이다 라는 것과 함께 제가 그래서 이런 기질이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 후보하고 붙었을 때 경선에 이 경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예감이 있었습니다. 아야 들을까 이제 경선 불복, 97년에 경선 불복에 의해서 2002년에도 경선 불복이 있었던 거죠. 그 뒤로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0.68% 바둑으로 치면 만방으로 진 건데 그런데도 돌을 던지지 않듯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참 불굴의 전사이신 것 같고 그래서 제 관심은 도대체 이분이 언제 개가를 끝내고 바둑돌을 다 계산을 한 뒤에 패배를 인정할 것인가 인생 전체에서 정계 은퇴죠. 네. 아니 이번에 정계 은퇴 했었습니다.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도 정계 은퇴 선언을 하고 나갔다가 다시 지금 복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피닉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개인적인 관심사는 정말 언제 돌을 던질 것인가. 그게 제 관심사입니다. 네. 불사조가 언제 죽을 것인가. 네. 관심거리인데. 불사조는 죽지는 않죠. 죽지는 않고 영원히 이제 사는 게 불사조고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그만두는 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김용갑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늦게까지 정치를 했지만 그만두고 나서 비교적 깔끔하게 접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보수 기득권 세력의 상징적인 사람이지만 좀 국민들의 좀 약간의 존경까지 포함해서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이인재 유형은 끝까지 죽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해서 끝까지 목숨을 부지하는 이런 유형이 있는데 국민들이 볼 때 이제 어느 쪽이 좀 더 멋있는 모습인지 좀 본인이 이제 좀 생각을 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에 정책위 의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러닝메이트로. 예, 그랬다가 이제 유승민 의원 이제 찍혀 나가고 그리고 이제 신친박을 표방을 하면서 원내대표 자리를 이제 이어받았고요. 그 뒤로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이제 핵무장 얘기도 해서 핵유철이라는 그 별명도 이제 얻었는데요. 뭐 이분도 좀 스토리가 좀 있죠, 정치 인생에. 예, 비교적 양지 쪽을 이렇게 쫓았던 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55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5선 국회의원이고요. 20대 말인가 30대 초에 경기도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좀 운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당을 비교적 쭉 했고,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친이명박 쪽 정치인이었고, 그 몫으로 사실은 정치의장이 됐는데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 찍혀서 쫓겨난 이후에 급선회를 했죠. 친박 쪽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이렇게 면전에서 극구 칭찬을 할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아주 듣기 좋은 말을 해서 국민들한테 아주 강한 인상을 남겼던 그런 분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될 줄 알았으면 아마 이분이 그때 그렇게 선회를 안 했을 겁니다. 불과 그 몇 달 뒤를 이제 내다보지 못하고 좀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이번 대선도 대통령이 뭐 된다고 출마를 했겠습니까? 뭔가 정치인으로서 장이 섰는데 뭔가 이제 존재감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일단 뛰어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목표가 뭐 경기도지사를 네. 해보고 싶은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을 주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안상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전임 인천시장이었고, 그런데 다시 지금 살아왔어요. 그리고 또 네. 예, 대선 출마까지 이제 선언을 했네요. 네, 안상수 시장은 제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다 보니까 동아일보에 안상수 시장이 전면 광고가 실렸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책 광고입니다. 일자리 만드는 대통령 이런 책을 내놓고 전면으로 이게 나와 있던데,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인천시장 치적을 굉장히 자랑을 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그거 보고 그 좀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때 빚이 많이 늘지 않았나요? 네, 그 빚을 고스란히 이제 송영길 시장이 떠 안아서 곤욕을 치렀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그 월미도의 은하철도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걸 짓는 데만, 건설하는 데만 850억 원이 넘게 들어갔었고요. 지어놓고 보니까 뭐 바퀴 빠지지, 뭐 그다음에 그 바닷가여서 바닷바람으로 다 녹슬지,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은하철도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이게 거의 지금 폐기 처분해서 뜯어내는 걸로 결정을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걸 뜯어내는 비용, 이것만도 250억 원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들고 부시는데 원점으로 돌리는데 1,100억 원이 들어가는 돈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 안상수 시장 8년 재임 기간 동안에 본격적으로 본인이 했던 건데, 이게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꾸역꾸역 나오는 거 보면 좀 타고난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분이 이제 대선 재수생입니다. 그런가요? 예, 2012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예, 5명이 그때 출마해서 결혼했는데요. 그때 이제 박근혜, 김문수, 김태호, 안상수, 임태희 예,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제 경선을 했죠. 물론 이제 국민들은 뭐 당연히 이제 박근혜 후보가 이미 경선 전부터 확정돼 있던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합동 연설회를 했는데, 이 안상수 그 당시 후보, 경선 후보 안상수 시장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좀 재담도 잘 하고요. 또 적절하게 면전에서 이제 박근혜 후보에 대한 칭찬도 좀 하고, 이랬던 굉장히 좀 그 재주라고 할까요? 네. 그 정치인으로서 그런 묘한 데가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담당으로 출마를 한 게 아닌가 뭐 싶은데. 엔터테이너 아닐까요? 예.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이분이 젊었을 때 상당히 좀 어렵게 자랐어요. 예. 그래서 대학 다닐 때부터 그 웨이터 생활을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손님들한테 이제 접대를 하는 맥주병을 들고 그런 일을 했는데, 아마 그때부터도 뭔가 이렇게 좀 그 뭐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데 부드럽고 좀 매너 좋고 서비스 마인드가 있고,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생존 본능 같은 게 굉장히 강한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제 그 공식 출마한 4명 중에 유일한 이제 비정치인 출신입니다.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20년 정치부 기자 했고 10년 정치 논설위원 하면서 10명의 대통령을 겪었다. 내가 내 머릿속에 100개의 시뮬레이션이 다 들어있고 누구보다 내가 준비된 후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김진 전 논설위원, 성혜영 기자는 그 전에 이제 방송도 같이 하시고 예, 가까이서 좀 보셨죠? 예, 라디오도 이제 패널로 같이 네.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텔레비전 토론 같은 데서 이제 여러 차례 같이 패널로 참석하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뭐 기자를 하다가 정치를 할 수 있죠. 뭐 해외에도 사례가 많이 있는데 적절한 나이에 기자를 하다가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해서 정치인으로서 성장을 한 다음에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한다. 이러면 이제 납득을 할 수 있는데 이분처럼 정치 해설을 하다가 갑자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어이없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과거에 그 야구 해설가가 야구 감독을 직접 해보겠다고 달려들었다가 그 꼴찌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허구연 씨가 성보 핀토스 감독을 했다가 이제 꼴찌를 하고 몇 년 쉬었다가 다시 이제 해설가로 돌아왔죠. 이렇게 정치를 직접 하는 것하고 정치 해설하는 것하고는 좀 직업이 좀 다른 직업이라고 보시는 게 옳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이제 용감하게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나섰는데요. 지금 요새 중앙일보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한다고 해요. 네. 어디 가면 다들 근데 김진희 의원은 왜 출마했나요? 이제 질문을 중앙일보 계신 분들한테 해서 그걸 뭐 변명을 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욕을 할 수도 없고 아주 뭐 곤혹스러운 처지에 지금 몰아넣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 김진희 논설위원이 했던 이야기 다 하나하나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중에 내 머릿속에 100개의 시뮬레이션이 있다. 그 표현 참 재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을 앞에 앉혀놓고 TV조선에 나온 조선일보 기자가 100개의 형광등이 켜져 있는 아우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딱 연상이 되던데 저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100개라는 숫자를 좀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인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한두 번 이제 기자들 모임에 나가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회의 자리였는데 굉장히 강성 발언을 하더라고요. 김진 기자가. 그리고 이제 돌아섰는데 야, 저 정도였나? 싶었는데 다른 이제 보수 언론사의 보수 논객이죠.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도 저한테 툭툭 치면서 아우, 김진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같은 보수인데도 그 사이에도 레벨이 또 있구나. 예,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을 때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를 할 때는 지금처럼 극우는 아니었어요. 뭐 신문사 성향상 뭐 약간 보수적인 입장이지만 좀 합리적인 보수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점점 약 한 10년 전부터 네. 오른쪽으로 돌기 시작하더니 지금 오른쪽 끝에 가 있는 중앙일보 내부에서도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년 퇴임하고 나서 이제 1년 단위로 논설위원을 계약직으로 2번 정도 이렇게 연장을 했었는데 회사에서 좀 이제 부담스러웠던지 세 번째 계약 연장을 안 해준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은 내가 중앙일보가 나를 잘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이제 그만둔 다음에도 중앙일보 쪽 분들하고는 좀 사이가 안 좋아지는 지금 그런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분도 어쨌든 참 이야기거리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4명 후보 4명 말고도 지금 김문수 지사는 지금 공식 선언 안 했는데 안 한 그래도 상태죠. 김문수 지사도 한마디 하고 지나가자면 김문수 후보의 보좌진 가운데 저하고 좀 가까운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전해준 에피소드입니다. 언젠간 한번 자기들이 엄청 혼이 났다는 겁니다. 김문수 지사한테. 혼이 난 이유는 그거예요. 김문수 지사 나는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는 걸 보면서 열흘낮 열흘밤 잠을 못 잤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면서 고민 끝에 내가 생각을 바꾸게 됐다. 그런데 너희들은 뭐냐? 내가 생각 바꿨다고 그렇게 쉽게 너희들의 생각을 바꾸느냐? 한때 사회주의 혁명을 꿈꿨던 사람들이? 라고 하면서 혼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혼이 난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전해줬는데 저도 그때만 해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야, 그래도 김 지사가 뭔가 대단한 그 고뇌와 성찰 끝에 이렇게 돌아선 거구나. 존중해줄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태극기 들고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는 거 보면서 역시 그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뭐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내가 좀 생각을 잘못했구나 해서 뭐 반성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지식인들이 또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경우에 자기 때문에 김문수라는 사람 때문에 운동권에 들어오게 된 후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참 생각을 잘못해서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 내가 참 미안하다.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다시는 뭐 정치라든가 이런 공적인 영역에 나타나면 안 되는 겁니다. 난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후배들한테 역사 앞에 이 세상에 사죄하고 어디론가 사라져서 조용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이제 극우 투사가 되는 거죠. 박정희 찬양하고 이승만, 건국의 아버지 다시 추앙해야 된다고 하고 재벌들 다시 옹호하고 이렇게 정반대로 자기가 진보적인 인사로 살다가 어느 한순간 보수적인 쪽으로 극우적인 쪽으로 전향을 하면서 그 탄력으로 다시 자기가 출세를 하는 이걸 이제 미국에서 전향상업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고요. 김문수 지사한테 언젠가 라디오 토론에서 이제 그 얘기를 직접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김문수 지사님이 하고 있는 게 전향상업주의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뭐 별 답변은 안 하시고 그날 그 라디오 끝난 다음에 오늘 참 토론 어렵게 하시네요. 이렇게 이제 한마디 하고 돌아갔던 뭐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참 전 아주 그 김문수 지사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보면 참 사람이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 금도가 과연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인간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생각이 참 착잡하다 뭐 이런 생각과 함께. 바둑을 두곤 했는데 그분의 특징이 절대로 돌을 안 던진다는 겁니다. 아. 네. 아무리 대마가 잡혀도 끝까지 개가를 해서 돌을 다 드러내서 세 볼 때까지 절대로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 대단한 승부사다, 승부욕이다 라는 것과 함께 제가 그래서 이런 기질이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 후보하고 붙었을 때 경선에 이 경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예감이 있었습니다. 아야 들을까 이제 경선 불복, 97년에 경선 불복에 의해서 2002년에도 경선 불복이 있었던 거죠. 그 뒤로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0.68% 바둑으로 치면 만방으로 진 건데 그런데도 돌을 던지지 않듯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참 불굴의 전사이신 것 같고 그래서 제 관심은 도대체 이분이 언제 개가를 끝내고 바둑돌을 다 계산을 한 뒤에 패배를 인정할 것인가 인생 전체에서 정계 은퇴죠. 네. 아니 이번에 정계 은퇴 했었습니다.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도 정계 은퇴 선언을 하고 나갔다가 다시 지금 복귀하는 그랬나요? 겁니다. 네. 그래서 피닉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개인적인 관심사는 정말 언제 돌을 던질 것인가 그게 제 관심사입니다. 네. 불사조가 언제 죽을 것인가 네. 네. 관심거리인데. 불사조는 죽지는 않죠. 죽지는 않고 영원히 이제 사는 게 불사조고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그만두는 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김용갑 전 의원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늦게까지 정치를 했지만 그만두고 나서 비교적 깔끔하게 접었기 때문에 그래서 역전을 당했죠. 패배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때도 이제 대선에 나섰던 걸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07년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서 0.68% 무슨 뭐 샤프심 굵기 비슷하죠. 네. 지지율로 이제 16만 표를 득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번에 2017년에 다시 대선에 지금 도전 중입니다. 네. 2002년 대선 때 역전을 당했다. 노무현에게 노풍에 밀렸다. 이때 제가 기억에 남는 건 그 당시 제가 이제 이인재 후보의 이른바 마크맨이었는데 네. 그 경선 시작하기 전에 워낙 바둑을 좋아해요. 이인재 후보가. 그래서 제가 그 방에 가끔씩 놀러 가서 가끔씩 그래서 그러니까 인상 비평 정도만 네. 하기로 하죠. 이분들 한 사람 다 뭐 길게 얘기할 만한 지지율이 지금 아닌 것 같고요. 이인재 전 의원이죠. 6선까지 했는데 이제 지난번에 떨어졌습니다. 네. 사실은 국회의원 떨어지면 정계를 은퇴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분은 더 높은 대선에 지금 도전하겠다는 거고요. 당적 변동을 15번인가 16번 이런 정도에서 네. 지금 물론 이제 본인의 의도하지 않은 당적 변경도 여러 번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이번에 4번째 도전입니다. 네. 1997년에 한나라당 경선에 불복하고 대선 출마해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에
역설적으로 공헌을 기어 했죠. 공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2년에는 노무현 후보하고 경선을 했네. 좀 굉장히 보수 기득권 세력의 상징적인 사람이지만 좀 국민들의 좀 약간의 존경까지 포함해서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이인재 유형은 끝까지 죽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해서 끝까지 목숨을 부지하는 이런 유형이 있는데 네. 국민들이 볼 때 이제 어느 쪽이 좀 더 멋있는 모습인지 좀 본인이 이제 좀 생각을 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에 정책위 의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러닝메이트로. 예, 그랬다가 이제 유승민 의원 이제 찍혀나가고 그리고 이제 신친박을 표방을 하면서 원내대표 자리를 이제 이어받았고요. 그 뒤로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